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일주일 한시적 휴진으로 축소했습니다. 정부의 강경 태도와 환자를 볼모로 한 투쟁이라는 비난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서울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전면 휴진을 선언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22일까지 전면 휴진에 돌입했습니다. 참여 교수는 967명 중 529명으로 약 54.7%입니다. 비대위는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와 의대 정원 재조정을 요구했습니다. 필수 진료는 계속 진행되지만 외래 휴진과 정규 수술 연기로 수술실 가동률은 62.7%에서 33.5%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비대위는 휴진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후 수단으로 휴진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론 악화와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휴진 기간을 일주일로 축소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재논에 필수의료 정책 수정, 전공의 행정처분 백지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정부는 조건 없는 휴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환자를 볼모로 한 휴진을 비판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휴진 축소와 의협주도 집단휴진의 낮은 참여율로 다른 의대 교수들의 휴진 동력도 약화될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으로 정부는 각 대학병 원장들에게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습니다. 교수들의 진료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피해 환자들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정부는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반대 등으로 집단 휴진에 나서는 의료계 대응을 점검하고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순환 당직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며 의협 등은 18일 하루 휴진합니다. 정부는 예약된 진료를 일방적으로 취소 및 지연시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각 병원장에게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전공의 복귀 설득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17일부터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중증응급질환별 당직 기관을 운영합니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 등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의료 현장으로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복귀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가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지만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어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기능이 겹치므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초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상속세에 대해 성 실장은 현 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아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유산취득세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가업 승계에 문제를 주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성 실장은 금융투자세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히며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지적에 대해 성 실장은 경제활동 왜곡이 큰 종부세와 상속세를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 회복과 물가 안정화를 평가하며 금리 인하가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경제는 수출 회복과 물가 안정으로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달러당 원화값이 오르고 국제유가는 하락하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가 5개월 만에 떨어졌습니다. 물가 안정세가 본격화되면서 정부도 물가 둔화 진단을 공식화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5월 수출입 물가지수 무역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1.4% 하락하면서 5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광산품은 4.0%, 석탄 및 석유 제품은 2.4% 하락하면서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유성욱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장은 수입 물가 하락은 시차를 두고 생산자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수 있다며 시차가 어느 정도 될지 생산자들이 가격 하락분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따라 영향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올랐던 수출 물가 지수도 전월보다 0.6% 하락했습니다. 정부도 물가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 및 수출 호조세의 방안, 관광객 증가, 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카카오톡 등 채팅 앱의 오픈 채팅방에서 피터 린치, 얀 하치우스 등 유명 투자자를 사칭해 해외 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 후 잠적하는 불법 리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채팅 앱의 해외 주식 매수 추천에 유의하라는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이들은 개인 투자자가 유튜브 주식 강의 동영상이나 포털 사이트 주식 투자 광고에 연락처를 남기면 카카오톡으로 접근합니다. 이후 피터 린치, 얀 하치우스 등의 이름으로 단체 오픈 채팅방에 초대해 매매를 유도합니다. 이들은 생소한 해외 주식을 추천하며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다른 운영자는 상세 설명으로 매매를 유인합니다. 투자자들이 몇 차례 소액의 이익을 얻은 후 마지막에는 전부 매수하게 지시한 뒤 주가가 급락하면 잠적합니다. 금감원은 유명인을 사칭해 추천하는 종목은 대부분 상장된 지 6개월 미만의 주식으로 급등락하기 쉬우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해외 주식은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므로 공시서류와 뉴스 등을 통해 기업 실적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1:1 투자 조언을 받는 경우 정식 투자자문 업체인지 확인하고 업체명과 운영자 신원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4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교전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러시아가 불참하는 가운데 15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외무부 회의에서 협상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동부와 동남부의 도네츠크, 루안스크, 헤르손, 자포리자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하고 나토 가입을 중단하며 서방의 모든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내일이라도 기꺼이 협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 조건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에서 러시아군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칠 정상들이 동결된 러시아 국영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으로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도둑질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는 서방이 세계의 군사적, 정치적 안정을 훼손했다고 비난하며 유럽이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5도로 예보됐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고 모레는 34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인해 전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